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물위한 행진곡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정말 이번에 제청됩니까? 글쎄요, 이물위한 행진곡 제창이 예. 정부 부처 어디가 주관하는지를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훈처잖아요. 예, 보훈처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박성춘 보훈처장의 입장은 제창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나 박성춘 보훈처장의 이력을 보아하면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나 본인의 보수적인 태도를 바꿔야 하는 측면, 예를 들면 그것이 꼭 이물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이 진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에 본인이 결정한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물위한 행진곡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성춘 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분을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오른쪽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가 있는 분이에요. 예, 극우죠, 극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요. 그렇게 본다면 실무진에서 지금 상황이 그러하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호남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측면,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과의 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호남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예. 그런 민심을 잡아야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당에서는 좀 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날 발표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어제 원래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하고 황교안 총리 만남이 무산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16일날 발표한다는 거는 그냥 진짜 아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늦게 못합니다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하루밖에 그렇죠. 안 남으니까 아무 대책을 못 취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려고 16일날 발표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무슨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아니 결의안도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참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박재균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보수가 이런 유치한 거 갖고 딴지 걸지 말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논란 중이라기보다 5.18을 앞두고 논란의 시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남의 지지율이 빠진 상황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특히 이중대가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를 씻을 정도로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생의 문제냐라는 프레임으로 아주 교묘하게 타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운동권 정당의 어떤 혐의를 뒤집었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밖에서 보기에는 비겁한 태도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쥐파란을 튕기는 그런 태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이 양가적인 태도들이 다들 갖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이 비슷한 연장선에서 김영란법도 지금 무력화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이 악법이다. 예. 우리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거의 했잖아요. 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이죠. 중앙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을 초청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영란법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위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연장선상인지 아무튼 골프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골프 회동하는 게 목격되기도 했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농수 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음 이렇게 밝히면서 우회로를 좀 열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뭐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이라는 우회로를 튼다면 사실상 좀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뒷구멍 열어놓으면은 뭐 그쪽으로 다 뇌물이 몰리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해진 금액 기준이 빡빡하다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보면 밥은 3만 원 이상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3만 둘이 먹을 때 저 술 한잔 하면 3만 원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현실성이 일단요. 있나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포함해서 클럽대 상한액이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물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이 5만 원하고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연간 합치면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은요,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 1회에 100만 원 이상, 아니면 그것이 뭐 80만 원도 좋고 90만 원 좋습니다. 합쳐서 300만 원 이상 받을 일이 무엇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이 경영법에 해당되는 언론인입니다만 실제로 뭐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요. 흔히 이야기하는 골프와 여의도에서 먹게 되는 고급 음식점, 그리고 술자리, 이렇게 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좀 구분해야 할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은 관계된 사람들하고의 뭐 우리 또 주고받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는 내가 내고 다음엔 그래요. 뭐 자네가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좀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무력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결정이 되어야, 이렇게 말을 좀 잘못하다 보면 좀 오해를 사거든요. 그래서 방식으로 좀 조정이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 하호영 기자를 삼겹살 한번 사면 이거 저축되는 겁니다. 요즘 삼겹살 생삼겹살이면 1인분에 막 한 12,000원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주 한 병에 한 4,000원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자들끼리는 저녁 약속은 요즘 또 많이 안 하기도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요. 뭐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삭막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이제 그 뭔가 투명하고 뭐 좀 원칙적인 취재를 한다고 한다면 또 취재원들하고 이렇게 좀 술자리를 하거나 이제 밥자리를 길게 하는 거는 또 뭐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좀 언론인들도 좀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앞으로는 이제 기자들이나 선생님들을 덫에 빠지게 하려면 몰래 나가서 자기가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더치페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몰래 나가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법이에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일들을 도입하게 되는 그 의지를 좀 높이 보고 그런 부분을 좀 지키려고 함께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본뜻은 관철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제 하 기자하고 밥 먹을 때는 하 기자가 저를 사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 강력히 추진할 때다. 더 미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압력을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업무평가 제도를 통해서 연봉제로 전환시켜라. 이걸 강력히 주장을 한 거예요. 120개 공공기관 모두입니다. 모두를 성과연봉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자라면서 하대 구조개혁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글쎄요, 이건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 효율이 중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조직 문화가 좀
삭막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먼저 손봐야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아주 다양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프리랜서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시급한 개혁의 과제라고 하니 아연 실세갈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고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1년간 우리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좁디 좁은 땅덩어리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이 국토교통부가 이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담은 지적 통계 연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제주도와 이제 간척 등으로 육지에 연결된 도서 지역을 제외한 섬들에 대한 통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는데요. 예.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10만 290제곱킬로미터입니다. 2014년 말에 비해서 1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넓이가 더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덩어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로 수용이 되느냐? 일단 이제 이 내립, 전남 광양시에서 진행이 됐던 이제 공유 수면 내립, 그리고 안산 시흥에서 되고 있는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단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토 면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여의도 면적의 200여 배, 224배 이상 우리나라 토지가 이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소유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이제 소유자별 토지, 그리고 무인도,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 섬에 대한 통계, 다양한 자료가 포함이 됐는데요. 우선 이제 소유자별로 보니까 개인 소유 토지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52%. 그리고 국공유지가 33%, 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이 소지한 토지가 15%의 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가진 토지는 133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예. 전 국토의 0.14%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예.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12제곱킬로미터나 늘어난 셈인데, 예. 특히 이제 외국인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제주, 서울의 순으로 외국인 이 토지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무인도의 수는 총 3,191개,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정도 순이었고,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도 486개나 됐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의 땅을 계속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업계에서만 무려 1,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로 분류되고 있는 은행원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동안 전체 금융업권에서만 1,8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의 직원 수가 37만 3,500여 명, 1년 전에 비해서 1,822명이 줄어든 겁니다. 금융권 인력 감소, 왜 이렇게 많이 이제 인력이 줄었느냐? 이 수익성 부진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대거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온라인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핀테크, 자동화 점포가 이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업권별로 보게 되면 은행이 한 2,000여 명 이상이 직원을 줄였고요. 보험, 이 증권업계에서도 각각 1,500여 명 이상 인력이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조금 이제 지난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쳤던 자산운용업계, 카드, 리스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적게 최대 한 수백 명씩 오히려 인력이 늘어난 것으로 제조를 나타냈습니다. 예. 사람을 직접 보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 업종들은 오히려 손님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전화 등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앞으로 뭐 로보 어드바이저도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증권업계에서는 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에서도 수천 명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전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선업계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단 조선업 구조조정을 발표했죠. 이러면서 이제 국내 조선 대형 3사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최대한 4천여 명 이상의 인력 감축을 하는 자구책을 채권단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계에 따르면 이제 지난 9일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 신청에 들어간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번 자구책에 최대 3천여 명 가량의 인력을 감축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 요구에 따라서 조만간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2019년까지 2,300여 명 감축하겠다 자구 계획 내놨는데 이제 산업은행이 이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인력 감축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삼성중공업, 현대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 인력 감축은 희망퇴직, 청년퇴직을 통한 자연스러운 감소분이지만 이제 채권단의 요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500여 명씩 줄어드는 인력을 조금 더 줄여야 하는, 다른 수건에서 더 짜내야 하는 그런 감축 방식이 불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외에도 해운업계도 지금 구조조정하면 수많은 사람들도 떨어져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경영 실패를 전부 노동자들한테 떠넘겨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묻지마 방식의 광고 판촉비 떠넘기는 행위 근절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제 본점의 어떤 갑질이 차단되는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한테 이른바 이제 묻지마 방식의 광고 판촉비 떠넘기는 행동을 못하도록 가맹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가맹본부가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연도에 했던 광고비, 판촉 행사 세부 행사 내역을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 가맹점주 부담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투명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서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의 삐뚤어진 운동장 하나씩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이 좀 더 높낮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되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얼마 전에 감동적으로 막을 내린 옥시남정기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제곡 하나 선물로 드리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우리 스트리밍이나 또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께라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관예우 착수금으로만 20억 받고 성공보수금 30억 받아가지고 경찰 체포된 이 변호사 이름 모르세요? 최로 시작됩니다. 올라잇 블랙스완의 노래 들으면서 갑질 없는 세상 꿈꿔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와 내 주위를 감싸도 두렵지 않나 무섭지 않나.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